안녕하세요. 치킨집에서 책 읽는 사람 소쿠라입니다. 오늘 소개할 책은 돌파력이란 책입니다. 네, 이 책은요 라이언 홀리데이라는 분이 쓰셨고요. 잘 몰랐는데 유명한 분이신 것 같더라고요. 네, 책 제목은 이게 돌파력이고 그 위에 쓰여진 제목을 보니까 이게 영어 제목인 것 같아요. The obstacle is the way. 그러니까 장애물이 길이라는 얘기죠. 네, 이런 내용으로 책에 계속 쓰여 있습니다. 네, 굳이 이 해석을 모르더라도 아마 책만 읽어도 분명히 이 뜻을 전달받을 것 같습니다. 작가 라이언 홀리데이는 미디어 전략가이자 베스트셀러 작가, 19세에 대학교를 자퇴하고 권력의 법칙을 쓴 로버트 그린의 제자가 되었으며 많은 베스트셀러 저자뿐 아니라 구글, 테이저, 콤플렉스 등 자문을 제공해왔다. 여러 해 동안 아메리칸 어페럴 마케팅 이사로 일했고 그가 만든 광고들은 트위터, 유튜브, 구글 등에서 연구 사례로 활용되었으며 에드에이지, 뉴욕타임즈 등에 소개되었다. 파이낸셜 타임즈가 놀랄 만큼 충격적인 책이라고 표현한 첫 번째 책 Trust Me, I'm Lying은 출간과 동시에 베스트셀러가 되었고 세계 각국의 대학 교재로 사용되었다. 지인책으로는 에고라는 저 그로스해킹이 있다.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책에 대한 간략한 소개가 있는데 돌파력은 동서고금을 통해 가장 널리 읽히는 명상록의 철학을 현대 사례로 접목한 책으로 눈앞에 닥친 장애물을 돌파해 인생의 새로운 길을 발견하는 방법을 알려준다. 2014년 출간과 동시에 미디어 전문가, 기업 CEO, 리더, 정치가들 사이에서 큰 인기를 끌었으며 스토아 철학의 진수를 보여주는 인생 필독서라는 찬사와 함께 세계 각국의 번역 출간, 롱셀러로 자리 잡았다. 모르겠습니다. 뒷부분은 좀 약간 오바스럽기도 한데 생각보다 대단한 분이신 것 같아요. 제가 모르는 분이라 어떻게 표현을 더 못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포기한다. 하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다. 어떤 이들은 2배로 도전한다. 더욱 열심히 노력하고 지름길을 찾아내거나 약한 고리를 공략한다. 낯선 사람들 사이에서 친구가 될 만한 이들을 찾아내기도 한다. 물론 실패를 경험할 때도 있다. 분명한 것은 그들에게도 모든 것이 극복해야 할 장애물이라는 점이다. 장애물 속에 기회가 숨어 있었다. 그들은 그 기회를 움켜쥐었다. 그 덕분에 뭔가 남다른 일을 할 수 있었다. 우리도 그들에게서 교훈을 얻어야 한다. 일자리를 찾지 못해 고민인 사람들, 차별과 맞서 싸우는 사람들, 자금이 부족해서 난관에 부딪힌 사람들, 인간관계 때문에 상처를 입는 사람들, 강력한 마스와 경쟁에 힘이 붙이는 사람들, 도저히 납득이 안 가는 직원이나 상사 때문에 고민하는 사람들, 창의력이 고갈되어 버린 느낌에 사로잡힌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어디엔가 반드시 길이 있다는 확신을 가져야 한다. 난관에 부딪히면 오히려 그것을 기회로 승화시킬 수 있어야 한다. 정치, 사업, 예술, 심지어는 유혹에 이르기까지 모든 위대한 승리는 창의력과 집중력, 과감한 결단력으로 골치 아픈 문제를 해결한 결과이다. 뚜렷한 목적 의식만 있으면 장애물은 우리가 가야 할 길을 알려주는 존재로 바뀐다. 위기가 닥칠 때 나쁜 기업은 망한다. 좋은 기업은 살아남는다. 하지만 위대한 기업은 더욱 발전한다. 사람도 마찬가지다. 위대한 개인은 위대한 기업과 마찬가지로 약점을 강점으로 승화시킬 방법을 찾아낸다. 지금 이 순간 발목을 붙잡고 있는 장애물을 거꾸로 세워 도약의 발판으로 삼는 것이다. 이것이야말로 역사상 위대한 인물들이 가지고 있는 공통점 가운데 하나다. 록펠러는 평생을 통해 혼돈이 깊어질수록 더욱 차분해지고 주위 사람들이 공포에 사로잡히거나 욕심에 눈이 멀었을 때도 이성을 잃지 않았다. 오히려 그는 시장이 급격히 요동칠 때 재산의 대부분을 축적했다. 남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볼 수 있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통찰력은 남들이 욕심을 부릴 때 두려움을 품고 남들이 두려움을 품을 때 욕심을 부려라는 워렌 버핏의 유명한 금원 속에 면면이 살아있다. 록펠러는 다른 뛰어난 투자자들과 마찬가지로 냉철한 상식으로 일시적인 충동을 억제할 수 있는 힘을 가진 인물이었다. 어떤 사람은 위기라고 생각하는 상황을 또 어떤 사람은 기회라고 생각한다. 어떤 사람은 성공에 도취되어 정신을 차리지 못할 때 또 어떤 사람은 더없이 냉철하고 객관적인 시선으로 현실을 바라본다. 어떤 사람은 감정의 늪에 빠져 허우적거리고 또 어떤 사람은 끝까지 차분한 이성을 잃지 않는다. 좌절,
절망, 두려움, 무력감, 이런 것들은 우리의 인식이 만들어내는 결과물이다. 절대 이 점을 잊어서는 안 된다. 무언가가 우리를 이렇게 느끼도록 만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가 그런 감정을 선택하는 것이다. 우리는 환상을 걷어내고 다른 사람들이 믿는 것 혹은 두려워하는 것을 다른 각도에서 바라보는 방법을 배워야 한다. 앞에 가로놓인 문제를 문제로 인식하지 않는 방법을 배워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외관이 아니라 본질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 우리는 지나치게 감정에 사로잡혀 의기소침하거나 전망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많다. 그렇게 되면 나쁜 일이 정말로 나쁜 일이 된다. 아무런 도움도 되지 않는 인식의 포로가 되어 마치 나침반을 잃어버린 사람처럼 이성과 의지, 행동의 근거를 상실하게 되는 것이다. 고난 속에서 기회를 찾아낼 수 있고 부정적인 상황을 교육의 장으로 나아가 엄청난 행운으로 탈바꿈시킬 수 있다. 생각하기에 따라 모든 일은 앞으로 나아갈 기회로 작용한다. 설령 우리가 미처 예상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마찬가지다. 도저히 극복하기 힘들어 보이는 장애물이 나타났을 때 우리는 반드시 다음과 같은 점들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객관적인 시각을 유지한다. 감정을 통제하고 균형 감각을 잃지 않는다. 긍정적인 요소를 찾아내기 위해 노력한다. 흥분하거나 당황하지 않는다. 남들을 방해하거나 제한하는 요소들을 무시한다. 거시적인 안목을 유지한다. 눈앞의 현실에 집중한다. 통제가 가능한 부분에 집중한다. 모든 것은 자신의 생각에 달렸다. 우리는 자꾸 다른 사람의 생각에서 힌트를 얻으려는 우를 범한다. 따지고 보면 우리의 인식이 존재할 뿐 본래 좋은 것도 없고 나쁜 것도 없다. 어떤 사건은 그 자체로 가만히 있는데 우리가 스스로에게 어떤 의미를 부여하는가에 따라 이야기는 전혀 다르게 전개되는 셈이다. 우주 비행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얼마나 숙련된 비행사인가가 아니라 얼마나 감정을 잘 조절할 수 있는가이다. 패닉에 사로잡히려는 충동을 뿌리치고 내가 바꿀 수 있는 일, 발등에 떨어진 과제를 해결하는 데에만 정신을 집중할 수 있는가. 사실 우리의 삶도 크게 다르지 않다. 장애물은 우리를 감정적으로 만들지만 장애물을 극복하고 살아남기 위해서는 그 감정을 다스릴 줄 알아야 한다. 어떤 일이 벌어지건 외부에서 어떤 요동이 일어나건 눈도 깜짝하지 않아야 한다. 감정을 느끼는 것까지는 좋다. 단지 감정의 늪에 빠져 허우적거리지만 않으면 된다. 그 두 가지는 하늘과 땅만큼이나 다르다. 따라서 언제나 염두에 두어야 할 점은 바로 이것이다. 나를 통제하는 것은 감정이 아니다. 나는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를 똑똑히 알고 있다. 절대 흥분하거나 당황하지 않는다. 마음을 단단히 먹고 감정을 최대한 억제하면 실제로 거기에 있는 것을 바라볼 수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관찰하는 눈을 충분히 활용해야 한다. 문제는 인식이다. 인식은 우리에게 필요하지도 않은 정보를 제공한다. 거기에 정신이 팔리기보다는 지금 당장 정말로 우리 눈앞에 나타난 것에만 전념하는 편이 100번 낫다. 근육은 무거운 것을 들고 버티는 긴장 속에서 단련된다. 무사시를 비롯한 대부분의 무사들은 신체 훈련만큼이나 정신 훈련을 강조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이다. 그 두 가지는 똑같이 중요하고 똑같이 격렬한 연습과 훈련을 요구한다. 스토아 학파의 저서에는 이른바 경멸적 표현이라는 말로 요약되는 훈련 방법이 등장한다. 그들은 껍질을 벗겨내고 사물의 본질을 드러내는 수단으로서 경멸이라는 개념을 활용한다. 에픽테토스는 제자들에게 위대한 철학자들이 성행위를 하는 장면을 상상해보라고 가르쳤다. 굉장히 위압을 주는 사람, 왠지 불안감이 생기는 사람과 마주치면 여러분도 이 방법을 한번 시험해보라. 그 사람도 우리와 마찬가지로 사적인 공간에서는 땀을 뻘뻘 흘리며 신음을 토할 테니까. 마르크스 아울렐리우스 역시 뭔가 엄청나게 귀하고 값비싼 것을 마주할 때 일단 그 외피를 벗겨보라는 가르침을 남겼다. 구운 고기는 죽은 짐승일 뿐이고 최고급 와인도 발효된 포도에 지나지 않는다. 이런 훈련의 목적은 사물을 어떠한 장식도 없이 있는 그대로 바라보도록 하는 것이다. 관점이 모든 것을 좌우한다. 다시 말해서 당신이 무언가를 잘게 나눌 수 있으면 혹은 그것을 새로운 각도로 바라볼 수 있으면 그것은 당신에게 미치던 힘을 상실한다. 두려움은 아주 교묘하게 사람을 괴롭히거나 피곤하게 만들고 게다가 비합리적인 경우도 많다. 장애물이 나타나는 것은 순전히 이론적인 측면이다.
그런 것들은 과거에도 존재했고 미래에도 존재할 것이다. 우리는 현재에 살고 있다. 이 사실에 순응하는 사람들은 장애물을 극복하기가 그만큼 쉬워진다. 자신이 겪고 있는 어려움을 현재에 집중할 기회로 활용할 수 있다. 상황의 복잡성 따위는 무시하고 지금 일어난 일, 그 자체에 만족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 먼 훗날의 일을 예측하려고 애쓸 필요도 없다. 다가오는 순간순간 이미 일어난 일들과 다른 사람의 바람 따위는 깨끗이 지워버리는 것이 최선이다. 시간이 지나면 자신에게 가장 잘 맞는 방법을 발견하게 되겠지만 현재에 대한 집중력을 키우는 데에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다. 꾸준한 연습, 번잡한 세상사와의 단절, 느긋한 공원 산책, 명상 등이 그것이고 특히 개를 한 마리 키워보면 현재가 얼마나 즐거운지를 되새기는 데 큰 도움이 된다. 한 가지는 확실하다. 그냥 현재를 살아야겠다 라고 말한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다. 노력을 해야 한다. 다른 생각이 들 때마다 마음을 다잡아야 한다. 정신 사나운 생각들은 떨쳐버려야 한다. 어떤 유혹이 닥쳐도 흔들리면 안 된다. 지금 이 순간이 곧 나의 인생이 아니라 내 인생의 한 순간일 뿐이라는 사실을 명심하라. 지금 이 순간 내 앞에 주어진 일에 전력을 기울여야 한다. 그 일이 무슨 의미를 갖는지,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따위는 무시하는 것이 좋다. 그런 고민 말고도 당장 해결해야 할 일들이 얼마든지 있다. 살다 보면 좌절할 때도 있다. 자신의 문제가 무엇인지 뻔히 아는 경우도 많다.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도 잘 안다. 하지만 정작 행동을 취하려 하면 두려움이 앞서서, 경험이 없어서, 예상이 빗나가서,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서, 시기가 맞지 않아서, 더 좋은 해결책이 나올 것만 같아서, 실패할 확률이 높을 것 같아서 선뜻 엄두를 내지 못한다. 그 결과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는가?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는다. 아무것도 하지 않기 때문이다.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해보라. 이제 그렇게 주저앉아 있을 때는 지났다고. 바람이 불고 종소리가 울리는 지금 행동을 시작하고 움직여야 한다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시도하는 대부분의 일들에서 능력은 생각만큼 중요하지 않다. 대개의 경우 우리는 충분한 기술과 지식과 능력을 갖추고 있다. 문제는 아이디어를 좀 더 세련되게 가다듬을 수 있는 끈기가 있느냐는 점이다. 투자자나 후원자가 나타날 때까지 포기하지 않고 문을 두드릴 수 있는가? 정치적인 난관을 헤쳐나가고 인간관계의 드라마를 극복할 끈기가 있는가? 일단 장애물을 공략하기 시작하면 절대 중단해서는 안 된다. 그런 생각이 머릿속으로 비집고 들어오는 것조차 허락하지 말아야 한다. 그런 생각이 머릿속으로 비집고 들어오는 것조차 허락하지 말아야 한다. 일단 머릿속에 포기하는 그림이 떠오르면 게임은 이미 끝난 거나 다름없다. 다음과 같은 사고방식에 유념하라. 절대 서두르지 않는다. 절대 걱정하지 않는다. 절대 좌절하지 않는다. 절대 중단하지 않는다. 에픽테토스가 좋아했던 구절, 집착하고 저항하라를 떠올리는 것도 좋다. 자신이 노력에 집착하고 온갖 부정적인 요소에 굴복하지 않도록 저항하라. 에너지는 쓰면 쓸수록 더 많이 생기는 자원이다. 재생 가능한 자원이라는 뜻이다. 기적을 기다릴 것이 아니라 약한 고리를 찾아야 한다. 천사를 찾지 말고 올바른 각도를 찾으라. 반드시 방법이 있다. 장기전에 대비하고 모든 가능성을 시험하다 보면 어느새 목표물에 도달해 있을 것이다. 인생과 마찬가지로 혼돈의 세계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스포츠 분야에서 우리에게 길을 제시하는 것은 과정이다. 핵심은 이렇다. 자, 당신은 지금 아주 어려운 일을 해야 한다. 거기에 초점을 맞추지 마라. 그 대신 그것을 여러 조각으로 잘게 나누어라. 그 중에서 지금 당장 해야 할 일을 해라. 이왕이면 잘. 그리고 나서 다음으로 넘어가라. 과정을 쫓아갈 뿐 절대 상을 노리지 마라. 연속 우승이라는 것도 결국 하나의 여정일 뿐이다. 우리는 그 여정을 한 걸음 한 걸음 밟아간다. 탁월함이란 단계의 문제다. 이 단계에서 탁월한 성과를 거두고 다음 단계로 또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간다. 세이번이 말하는 과정은 이게 전부다. 현실에 충실하고 한 번에 하나의 단계를 넘어서는 데에만 몰두할 뿐 다른 무엇 때문에 집중력이 흩어지면 안 된다. 상대방에게, 점수판에, 관중들에게 신경 쓸 필요가 없다. 과정이란 마무리의 문제다. 경기를 마무리한다. 연습을 마무리한다. 비디오 분석을 마무리한다.
드라이브를 마무리한다. 반복 훈련을 마무리한다. 수비 훈련을 마무리한다. 지금 당장 코앞에 닥친 가장 작은 임무를 마무리하되 잘 마무리한다. 성공의 정점을 향해 달려갈 때도 끔찍한 시련에서 살아남으려 발버둥 칠 때도 똑같은 접근이 필요하다. 끝을 생각하지 말고 살아남는 일을 생각하라. 밥을 먹을 때마다, 휴식을 취할 때마다, 일당을 받을 때마다,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마다 그 점을 명심하라. 완벽한 해결책을 찾기 위해 필요 이상으로 시간을 낭비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 덩 샤오핑은 이렇게 말한 적이 있다. 고양이가 검은색이든 흰색이든 쥐만 잘 잡으면 상관없다. 스토아파도 비슷한 명언을 남겼다. 플라톤의 공화국을 기대하지 말라. 그런 식의 완벽함을 찾기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그 대신 주어진 여건 속에서 최선을 다하면 된다. 완벽이 아니라 발전을 생각하라. 토머스 에디슨이 67살 때의 일이다. 어느 날 모처럼 일찍 퇴근을 해 저녁을 먹은 직후 어떤 사람이 헐레벌떡 달려오더니 몇 킬로미터 떨어진 에디슨의 연구단지에 불이 났다는 소식을 전했다. 인근 8마을에서 소방차가 화재 현장으로 달려왔지만 도저히 불길을 잡을 수가 없었다. 단지 내 여러 건물에 보관된 화학약품 때문에 노랗고 파란 불꽃이 하늘 높이 치솟으며 에디슨이 평생 동안 건설해온 제국을 완전히 집어삼킬 기세였다. 재빨리 그러나 침착하게 현장으로 달려간 에디슨은 넋이 나간 직원들과 수백 명의 구경꾼들 사이에서 자신의 아들을 찾았다. 얼른 가서 엄마와 엄마 친구들을 모셔오너라. 에디슨은 어린아이처럼 흥분한 목소리로 말했다. 2번 다시 이런 불구경은 못할 테니까. 뭐라고요? 에디슨은 걱정할 것 없다고 아들을 달랬다. 괜찮다. 이참에 쓰레기를 깨끗이 치울 수 있게 되었어. 상당히 놀라운 반응이 아닐 수 없다. 하지만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이해가 되기도 한다. 에디슨이 어떤 반응을 보였어야 했을까? 눈물을 흘린다? 화를 낸다? 포기하고 집으로 돌아간다? 그렇다고 해서 무엇이 달라졌을까? 우리는 이 질문에 답을 한다. 달라질 것은 하나도 없다. 그런 재앙이 닥칠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던 에디슨과 그의 투자자들은 실제 피해의 3분의 1을 겨우 보상받았다. 이쯤 되면 누구라도 깊은 상심에 빠지는 게 당연하지만 에디슨은 달랐다. 오히려 더욱 기운 넘치는 모습이었다. 다음날 그가 어느 기자에게 말했듯이 그는 이제 너무 늙어서 새 출발을 할 수 없다는 생각은 꿈에도 해보지 않았다. 나는 이런 일을 숱하게 겪었네. 덕분에 지금까지 권태에 빠지지 않고 견뎌왔지. 그로부터 3주가 채 안 되어 공장이 부분적으로 복구되어 가동을 시작했다. 한 달이 지나자 직원들은 이전까지 세상이 보지 못한 새로운 제품을 만들어내느라 이규대로 작업에 박차를 가했다. 에디슨은 100만 달러, 요즘 돈으로는 2,300만 달러가 넘는 손실에도 불구하고 바로 그의 1,000만 달러, 요즘 돈으로는 2억 달러에 육박하는 수익을 올렸다. 엄청난 재앙을 맞이했는데도 훌륭하게 재기에 성공한 것이다. 기대치를 버리고 우리에게 일어난 일을 받아들인 이후 어떤 일, 특히 좋지 않은 일은 우리의 통제권 밖에 있다는 사실을 이해한 이후의 단계는 무슨 일이든 기쁨으로 기분 좋게 대하는 것이다. 간단히 정리하면 어떤 장애물이 나와도 당황하지 말고 어떤 감정적으로 흔들리지 말고 상황을 객관적으로 보라는 거예요. 그냥 객관적으로 인식을 하고 그냥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일을 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장애물은 사실 마음의 문제라는 것 같아요. 저도 뭐 이분의 책을 이제 겨우 한 번 읽었을 뿐이고 뭐 제가 스토아 철학을 아는 건 아니지만 뭐 대부분 그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마음의 문제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